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동시에 습한 날씨까지 지속이 되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더욱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조금은 회복세에 들어선 듯 보이는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움직임이 나옴에 따라 거래소들에 대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한 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미 연방수사국 FBI입니다. 네, FBI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위험 경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BI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투자자 대상 해킹 위험에 대해서 경고에 나선 것인데요.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의 경우는 지난주 암호화폐 거래소 및 투자자에게 향후 해킹 공격의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했다고 합니다. FBI는 일부 조직이 허위 기술 지원, 계좌 도용 등을 통해 암호화폐 업체들의 취약점을 찾는 데 적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신된 이메일을 감시하고 계정의 비정상 활동 등 모니터링하며 항상 이중 인증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소식은 이제 3년 전쯤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많은 보안책이 나옴에 따라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해킹의 위협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킹 기술이 올라가는 만큼 보안 기술도 업그레이드되고 있죠. 거래소들이 이 점에 유의하여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인 FBI에 이어서 이번에는 뉴질랜드 경찰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사용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사용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뉴질랜드 경찰이 관리하던 3,6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누군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 범죄를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뉴질랜드 경찰의 경우는 조사를 위해 비트코인으로 불법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을 45,000 뉴질랜드 달러, 하나로 대략 3,6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20년 하반기에 사라지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비밀키 유출로 인해 비트코인을 도난당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분명하지 않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경찰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인이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픈 내용인 것 같은데 얼마나 간이 큰 해커면 경찰의 비트코인을 해킹할 생각을 했는지 여태까지 해킹 소식이 나온 금액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명백한 범죄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코인에 처음으로 투자를 하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투자한 코인은 리플 XRP였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든 아니면 기록적인 상승을 달성한 이유 때문이든 이제 도지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같은 결의 이야기가 한 설문조사의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영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은 45%의 젊은 영국인들에게 첫 투자 자산이었다고 하는데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영국 거주자의 거의 절반이 그들의 첫 번째 투자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되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50% 이상은 빚을 내어서 암호화폐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젊은 영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암호화폐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피니움이라는 투자 플랫폼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밈코인인 도지코인이 가장 선호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56%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하여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집값이 대거 상승한 요인 또한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며 더 이상 이제 일하면서 월급 받아 집을 사거나 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번 도지코인의 경우는 비이상적인 상승률을 보이며 투기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모여 광풍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도지코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며 나도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도지코인을 처음으로 투자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도지코인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바로 사탄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픈 이야기이죠. 과연 앞으로 도지코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나쁘지 않은 상황 속 이러한 소식들이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고래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기관의 비트코인 매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1000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하나로 따라지면 대략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사인 링컨 애비뉴 캐피탈이 비트코인을 1000개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사 링컨 애비뉴 캐피탈의 경우는 비트코인 구매 내역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SNS에 공개된 공식 발표에 의하면 평균 단가가 32,525달러에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링컨 애비뉴 캐피탈은 미래에 이 수치를 늘리려는 야망을 뿜어냈다고 하는데요. 즉 추가 매수에 대한 의혹도 내비친 것이죠.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하락장으로 투자 심리가 현재 많이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 전반의 자금 유입세가 5주 만에 전환이 되며 상승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셨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유리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 락업 해제 소식이었는데요. 7월 중순쯤이죠. 이제 다음 주에 5.5억 달러 규모의 GBTC 락업 해제가 이루어지며 가격의 덤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의 견해와 GBTC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 GBTC 락업 해제에 관한 견해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투자 기업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경우는 다음 주 락업 해제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이 시세에 미칠 것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 분석가들의 견해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 밑에 GBTC의 구조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기준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운용액은 하나 무려 3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또는 미국 달러 전달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며 두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이 달러로 비트코인을 구입 후 GBTC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액과 동일한 GBTC의 점유율을 배당의 형식으로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6개월의 락업 기간을 거친 후에 투자가는 구입한 GBTC의 접근 즉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JP모건의 경우는 GBTC의 락업 해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의 경우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락업 해제 BTC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시장 구조상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 기관이 극명하게 의견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투자 기업 아르카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 제프 돌먼의 경우는 현물 시장에 마이너스 재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의 매수 압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기업인 엠버의 경우는 실제로는 현물 매입으로 연결된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아르카 최고 투자 책임자와 같은 견해를 내비추었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 윌리우의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강세사인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CEO 또한 GBTC가 매도되어도 현물 매입에 들어갈 것이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JP모건을 제외한 모든 분석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다음 주 암호화폐 시장이 GBTC 락업 해제로 인해서 어떠한 국면을 맞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인데요. 어제는 이제 프랑스와 싱가포르에서 CBDC 활용 국가 간 실험을 마쳤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속 이번 연도 초 한국은행에서 이번 연도 초 한국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 안에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했었습니다. 이에 세 곳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업이 신청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세 곳의 기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모의 실험을 그라운드 X 그리고 라인 플러스 SK 이제 주식회사가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운드 X는 카카오를 말하며 라인 플러스의 경우는 네이버를 뜻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 다음 달 중으로 연구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의 실험은 총 2단계로 이제 2개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1단계의 초점은 모의 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며 CBDC의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 데 맞춰지며 구체적으로는 가상 공간의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 실험 환경이 마련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CBDC의 개발이 벌써부터 가시화돼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며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실사용화가 되었을 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원증명 기술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 16개 은행의 공동 DID 지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DID 지갑이 무엇인지 또 정확히 뭐가 발급이 된다는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공동 DID 지갑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결원에서 16개 은행과 DID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증명인 DID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협의회는 은행권 DID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은행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선 협의회는 계좌 확인서와 같이 은행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DID 기반으로 발급해 종이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원, 자격정보도 DID와 연계함으로써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협의회는 오는 8월 은행 공동정보기관 서비스 이제 마이인포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인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서비스는 기존 뱅크사인에서 전환된 뱅크 아이디라고 하네요.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더 이상 공동인증서라든지 신분증 및 기타 이제 서류, 금융 결제에 관한 서류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원들이 가져오라는 서류들만 아주 한 트럭이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앞으로는 DID 전자지갑 서비스로 나를 증명하며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 시스템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리플 인사이드를 통해 더 리플 드랍이라는 칼럼이 게시가 되었는데 해당 칼럼에는 리플의 2020년 실적은 물론 향후 지원될 리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리플의 미래를 방해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나온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0년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진행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의 발발로 알지도 못했던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유명하던 브랜드가 없어지기도 했죠. 이런 차이를 디지털 가속화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였는데 리플의 경우는 2020년 한 해에만 3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고 이 트랜잭션의 상당수를 동남아시아에서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가속화로 리플렛은 지속적인 자금 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죠.
이뿐 아니라 개발자 지원 측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21년 리플은 XRP 레저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XRP 레저의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주며 개발자들이 XRP 레저의 NFT 사용 사례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리플 XRP를 송금수단으로 단순 송금수단으로 놔두지 않겠다는 리플사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규제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미 SEC와의 소송 중에서도 리플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규제가 부족해서 리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스탠스를 보였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SEC 수장 게리 겐슬러 역시 같은 의미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규제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리플사와 XRP는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앞으로 XRP에게 오는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까요? 지난 2017년 황제 리플이라고 불리우던 XRP의 명성을 다시 찾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들 이제 가격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2% 하락하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3,87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0.46% 하락하며 242만 5천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49원대로 한 2주 전, 1주 전 대비 굉장히 높은 환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 우리 게르게 코인 이제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 상승한 733원으로 지금 도지코인을 제치고 시가총액 6위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3%, 이더리움은 17.6%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